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이 3동 출신 국민의힘 김정욱 의원입니다. 아울러 홍순원 구청장님과 해운대구의 양주암제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한 휴일, 주일 다릴 것 없이 열심히 봉사 희생하여 주시는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안정된 재정 계획과 일관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주제입니다. 행정 계획과 예산은 정부의 정책 집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가 법률로서 존재하며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수사하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계획이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유동적이면 공공사업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과 재정 정책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정의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도는 국가사회의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운대구에 한정해서 이에 관한 몇몇 부분만을 살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누가 나오시려 했죠? 예,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 요지서는 받으셨을 거고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본계획 2020년 6월달 보고서,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올해 4월달 나온 것,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제출되었던 제3차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변경안, 그리고 각종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 적시가 되어 있었던 것부터 먼저 할까요? 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서도 부산 북구청사 건립 문제에 이어서 지금 해운대구 청사의 재정 마련, 건립 재정 마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21년 8월 31일 보도에 의하면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해서 한진 CY 부지 공공기여금과 무관하게 이제 2024년 말까지 신청사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 건축비가 1,170여억 원에서 이제 좀 줄어들어서 950억 원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통과가 되면은 만약에 제3차 추경 예산안에서 100억의 기금이 수입이 된다면은 42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본 예산에 내년 2022년도 본 예산에 100억 원, 23년도에 또 100억 원, 24년도에 또 본 예산에 27억 원을 편성하겠고, 부산시 지원금으로 100억 원,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그리고 구유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955억 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맞습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200억을 계산하고 있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200억.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원 마련 계획이 너무 유동적이고 불안하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한진시와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변경 그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우리 청사 건립에 쓰겠다. 한 600여억 원을 쓰겠다. 110여억 원의 공공기여금 중에서 600억 원을 좀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이없게 또 안 되어버렸어요. 그죠?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또 이걸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겠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진시와의 굳이 공공기여금 600을 쓰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관련 도시계획 및 시행령의 법에 올해 7월 13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그렇죠. 뭐 국장님이 그 법 개정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고 예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기획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신청사 건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있어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공급자, 행정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100년 대계를 내다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뿐만 아닙니다. 600억이 날아간 것뿐만 아닙니다. 600억 원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올해 7월 1일 258회 임시회 때 제2차 추경 때 100억을 또 긴급히 편성을 하고 기금에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제3차 추경안에 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100억을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편성한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게 이게 맞는 재정 계획일까요?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그다음에 부산시와 아무 협의가 되어 있지 않는 한진시와의 부지 공공기여금 600억 원을 쓰겠다고 말한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또 있습니다. 부산시 시지원금 100억 원 협의 다 되었습니까? 도장 계약서가 다 사인이 다 되어 있나요? 그게 공식적으로 관례가 이렇다 이거죠, 그죠?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도 직접 가서 담당 부서장을 이것 만나가지고 또한 불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저희들은 확실하게 부산시에서 그 부분만큼은 지원해 줄 것이라고. 어떤 양해 각서를 썼습니까? 양해 차 한잔 한게 문서화된 답니까? 건 없지만 이게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올라가기 전에 네. 부산시에 사전 협의를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협의 내용이 뭡니까? 협의 내용이 타구와 공이 똑같이 우리 해운대구와 신청자 건립을 하게 타구의 연제구 정도에 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그동안. 그동안에 청사를 신청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공이 100억 정도의 규모를 지원해 주었고 그런 내용들이 중앙투자심사에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왜 이렇게 불안하냐면은 한진시와 600억 공중분해 건도 있지만 부산시 지원금, 또 지방채 발행도 100억을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발행을. 그렇습니다. 이 또한 매우 불안한 재정 계획에 좀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보통 이렇게 올해 8월 31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다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1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부산시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시와의 부지 개발로 들어오는 공공기금을 활용해서 청사를 세우려고 했지만 공공기여금 확보 시점과 활용 가능 여부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들 추정입니다. 핑계는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기여금을 쓸 수 없었다. 이 불안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외부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거 보면. 이게 안 되니까 추경에다가 100억 계속 신설하고 본 예산에 200억 하고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일까요? 지금 잠시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8월 31일자로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8월 31일 보도되기 이전에 8월 2일날 부산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청사 건립이 어려워졌다는 뜻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청사 건립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40만 주민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청사 건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8월 2일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결과 8월 30일 날 다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그런 주민들의 이 상황을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여금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우리가 청사 건립은 차질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언론에 일단 저희들이 보도가 알겠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건립 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불안함은 불식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행정의 대외 신뢰도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큰 우려를 의원으로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서 재원 마련 중에서 맨 마지막에 또 구유지 중에 일부를 또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 달맞이 62번길 일부 또 예를 들었더라고요. 언론 보도에서. 부분입니다. 예. 그런 것도 그 위치가 또 가장 또 관광 특구안에 또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지금 달맞이 62번 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도로 개설에 따라 가지고 짜투리 잔여 부지를 다시 원 소유주에게 환매하면 거기서 네. 나오는 비용으로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청사 문제, 우리 신청사를 이전 건립할 때 또 양대축으로 중요한 게 또 현청사 활용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도 하셨고 우리 구민들 공모도 하셨는데 뭐 큰 제가 저기 상임위 질의 때 관련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내서 지금 온 해운대 현수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제 이건희 미술관 해운대 유치라는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되면 너무 대박이지만은 될 수 좀 우려도 우려를 거둘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어떠한 활용 계획이 있어서 현 청사 인근 주민들 상권 지역 경제에 공백이 없이 안전하게 신청사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지역 아시겠지만은 주변 뭐 애양길, 군함로 인근 상권들의 불안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 저기 과연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현청사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리 내진 설계가 우리 현청사 되어 있지 않고요. 그죠? 사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21 올해 8월 31일자 보도에 의하면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B등급은 맞습니다만 예. 내진 설계는 제대로 완료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건물에 그러면 수장구나 항원 앙습 시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미술관 시설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도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적극 기대를 거는 건 맞다는 건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그 당시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럼 우리 구독 편승해서 그렇게 따라한 네, 겁니까? 뭡니까? 부산시의 북항에 건립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부산시 안에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꼭 북한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도 공공청사를 활용해야 될 측면이 현청사를 활용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산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 계획이 부산시에 있다면 북한 플러스 우리 해운대구의 현청사도 활용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 사실이고요.
지금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네, 거대한 담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내 그 미술행정 전문가들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 우리 부산에 두 개 관리미술관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또 전현직 관장들은 매우 우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부울경 메가시티 또 정치 경제 플러스 문화 산업의 큰 축을 다루는데 이거에 자칫 초점이 흐트러질 우려도 많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분산되어서 의견을 내서 되겠는가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분산된 의견으로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시 왜 안에 그렇습니까? 부산시 안에 그 위치가 북한이 되었던 우리 해운대 행청사가 되었던 또는 그 어떤 지역이 되었든 간에 그런 이거리 미술관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부산시에 있게 되면 불경에서는 같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걸 분산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시에 시립미술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관내 우이동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재하고 있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연간 관람객 뭐 추이라든지 이런 걸 확 이렇게 알아보셨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는 않습니다. 그런 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건희 미술관 하자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앞서 아닐까요? 설명드린 것에서 조금 연장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왜 우리 구가 이건희 미술관을 이렇게 현청사를 제공하겠냐는 것을 표명한 그 시점과예요. 그 다음에 7월 7일 날 문화체육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그렇죠. 두 개 지역을 후보지로 4대 기본 발표했지 원칙을 않습니까? 7월 7일에 네. 발표했죠. 예. 그 이후의 시점은 저희들이 바라보는 바가 바뀌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아실 텐데 지금은 불경 메가시티와 알겠습니다. 수도권과의 문화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요? 근데 문화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산업시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거는 지방 분권 이런 게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문화 분권 이런 건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아닙니다. 예. 문화분권은 주창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습니다. 수도권이- 이건희 미술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 준비된 건 뭐가 있습니까?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설의 비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기반 인프라와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부산시립미술관이 있는데 어느 중앙에서 정도 바라보는 지방 해운대구가 문화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까요? 그거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하고 예. 중앙정부에서 문화행정을 필요해 나갈 때 지방을 소외시키는 이런 행정에 대한 일종의 지방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이야기 저는 하고 싶거든요. 이게 몸부림은 모든 좋은데 문화행정이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철저한 기획이나 재정 계획이 없이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거는 수사 레토릭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부산시립미술관도 2019년도에는 65만 명이었다가 유료를 진행한 2020년도에는 또 45만 명으로 쭉 떨어졌어요. 그건 안 되니까 올해 다시 좀 무료로 하니까 상반기에 한 30만 명 넘었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그냥 시청사만 던져주고 너희가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미술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그를 정말 바라는 본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가 그리고 기획에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거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 7일 날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이전의 시점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시점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가 왔고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사회적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나면 중앙정부든 언론이든 그 사회적 이슈를 정책적인 안으로 선택을 하는 측면은 주자 선택을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몇 개 미술관? 우리 해운대구만 신청했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 문화행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도외시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에서 일단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부산시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부산시에서도 같이 저희들과 힘을 합쳤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화를 시키고 나면 그 보는 중앙정부라든지 언론에서 이거 지방의 문화분권 차원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적으로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슈화 문제 제기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개 단체가 우리 구와 같이 함께 하겠다고 저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치밀한 계획으로 꼭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건희 미술관 유치 외에 현청사 활용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청사에 이걸로 올인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하게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무엇이 노력한 바에 있습니까?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알고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10 저희들이 메이저 기업에 14개 대형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우리 현청사를 활용해서 좋은 어떤 문화시설을 유치해보자고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조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시점이 저희들이 계획 목표 연도가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현청사의 문제는 그 이후에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청장님께서는 양동 작전을 잘 맞습니다. 하시는 건데 그게 다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먼저 현청사 활용에 옮긴 대해서는- 다음에 한참 여기 아닙니다. 공백이 생기 그런 아니, 말씀이세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지금 현청사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정책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있는 속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권역별로 주민 간담회라든지 그 외 의원님들과 다양한 어떤 개척들로부터 현청사 활용 방안에서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내년부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은 지금 수년째 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우리 청장님이 그래도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의록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현청사 활용 합당한 현청사 활용 방안이 되지 않는 한 청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하셔서 더 좀 열심히 신청사 활용 방안 또한 함께 양날개의 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이거 하나만 하고 다음 구정 질문 때 다음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박기훈 의원님과 이상권 의원님이 구정 질문하셨을 때 이제 의회의 동의 여부 이건희 미술관 유치 추진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매우 자의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의회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떠나서 함께 물어봐야 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매끄럽지 못하죠. 많이 우려가 되고 더 힘써 주시기 예, 바랍니다, 더 열심히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와 한번 아까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또 언론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의혹 혹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만 물어볼게요. 이 또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용역 편에 보면은 주차장 부지의 두 번째 서열로 예. 장관 그러면 자치구 조정규범 그렇게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통국장님 나와주시죠.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우동 해운대 해변로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5필지 중에서 이제 4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실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실효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이 또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의 문제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걸 구해서 수용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충분히 우선순위도 앞에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장기 미집행 주차장 시설이 우리 구에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0년도 작년 7월 달에 해제되는 일몰이 되는 것이 우동 주차장하고 관저 주차장이고 그 외 9개 주차장은 2027년입니다. 2027년이고 저희가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항상 3년마다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자체는 이미 그 주변에 그 땅값이 평당이 한 9천만 원에서 1억이 넘게 그렇게 평당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죠, 그죠? 예, 지금 아니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예상 사업비가 226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작년 정비 영역에 보니까. 이거는 연도별로 이렇게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 지금 그랜드 호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420평인데 공시지가로는 그게 한 47억이었고 그랜드 호텔 주인하고 그 사인간 거래된 게 한 57억에 그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알고 나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 후에 한 300억 넘게 해가지고 그분이 되팔은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고요. 너무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의아해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수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차장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우리는 예산이 된다면야 그걸 두 개 다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25%밖에 안 되고 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50%, 2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일어난 사항이 그럼 국장님 말씀은 재원이 부족했다. 재원이 안 되는 게 그 땅을 갖다가 전체가 한 1,4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구해서 매입하려면은 사실상으로 한 1,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그렇지 않죠, 국장님. 이게 2020년도 기준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인을 자산을 갖다가 행정청에서 억압을 시켜놓는 겁니다. 억압을 네, 시켜놓는데 그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그게 주차장 용도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 사는 게 아니고 주변 현시가대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만 한번 언론 보도에서 공시지가 47억을 갖다가 이게 자기가 57억을 샀다는 거는 세상에 우리나라의 공시지가로 거의 비슷하게 샀는데 그런 부동산 거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언론 자체는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본다면은 그랜드 호텔하고 NDM인가 그 그럼 회사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자체가 이면 계약이 있는 겁니까? 사인 간의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뭔가 뭐 잘못된 계약이 있었지 않나 싶고 근데 300억 넘게 팔 때는 그분이 현시가대로 팔았다 그렇게 글쎄요. 언론이 났어야 될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고 공시지가대로 매입한 그게 대해서 의심을 둬야 될 게 언론의 그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유사하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가지고는 이러한 지역은 지금 현재 남은 9개 지역은 석대, 반송, 반여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1순위 반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반여동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오늘 요거에 대한 질문 여기서 마치겠지만은 계속 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정 질문 때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 조정 교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다시 잠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경 예산안 시기에 259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치구 조정 교부분을 216억 원 정도 받았죠.
네. 그 중에서 국민상생지원금으로 78억 우리 구비 부담분이 나갔고 나머지가 이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제 138억 원이던데 이걸 이제 편성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죠. 네. 근데 이런 편성이 너무 무성의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관내 이 자치구 조정 교붕을 가지고 정말 불료부급하고 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일반 사업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고 뚝 잘라서 그냥 재난재해 목적 예비에 뚝 넣었습니까?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은 저희들이 일단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는 아주 열려 있는 그런 교부금이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주경에 그 정도 그 교부금을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특정 사업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편성을 추가로 할 부분들이 일단은 요번 예산에서는 크게 소요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한 측면이 일단 있는 것은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 적정한 목적 사업을 예비라는 것이 발굴을 못해서 그냥 뚝 잘라서 재난재해 아닙니다. 목적 예비에 재난 넣습니까? 목적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다른 구의 자치구 조정 교부분 사업을 어떻게 썼는가 쭉 봤더니 뭐 도로부터 정말 뭐 침수 피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요긴하게 쓴 바가 가장 그렇습니다. 다 그게 많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재난 목적 예비비의 성격이 너무 불성실한 사업 편성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의원님 재난 목적 예비비의 성격이 그게 코로나가 되었던 태풍으로 인했던 어떤 피해 문제가 되었던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재해 목적으로서 쓰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로 저희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그 조금 전에 다른 구로 예를 들었던 같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별 사업을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저희들 일단 편성이야 가능하지만은 138억이란 거금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구의원님 여러분들 여쭤보십시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구의회 한번 여쭤보지 그랬습니까? 예? 같이 청장님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 모자랄 걸요. 138억 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좀 이따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런 건 경고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발언권도 안 있고 저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경고보다는 오히려 답변자가 더 적절하면 구청장을 부르시죠. 예. 처음부터 나오시지 그랬습니다. 국장 처음부터 불러놓고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 안 하면 가만 앉아 있습니까, 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지켜주세요,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운 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우리 구에 또 세입도 초과 세입도 많아져서 더 좀 기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일반 사업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2차 추경, 3차 추경에 청사 기금에 100억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성실하지 않아 보인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조금 더 신경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의견이고 질문 내용 의도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들이 예산을 제가 편성을 잠시만 김정우 의원님 그 시간이 다 됐는데 1분 내 정리가 안 되면 5분을 제가 더 드릴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5분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 부수장과 저를 포함해 우리 부수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발굴했던 예산 사업들 중에서도 의회에서 그게 심의 의결해서 삭감이라든지 조정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네. 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님의 권한에 있어서도 저희 부서와 집행부서와 좀 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과 효율성을 좀 평가했어서 저희가 좀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변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무서워서 뭐 못 당구냐. 예?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상호 동반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는데 좋습니다. 최근에 의회가 파행되고 혹은 또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래서 더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정례 내년 본예산 등을 포함한 정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죠?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보다 깊은 주의와 노력을 좀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 재차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속 용역업체 일과는 어떤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관광경제국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청소 용역업체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구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공개 경쟁 입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제 생각에 연내라고 알고 있는데 공개 입찰 경쟁을 실시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올해 4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는 못 하는 겁니까? 방침은 당초에 이제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방침은 정했고 현재 구역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소 업체가 한 4개 업체가 있는데 용역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율을 조정을 먼저 비슷하게 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존 또 공개 방식으로 하면 업체가 또 바뀌고 업체가 바뀌면서 또 이제 인력 장비 승계 문제 그다음에 수거 업체가 갑자기 바뀌면서 또 구역도 바뀌고 하면은 이제 수거 누락 문제가 많이 생기고 누락이 생기면서 또 무단 투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 가기 전에 구역 조정을 먼저 해서 먼저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오늘 질문 제목이 저거지 않습니까? 신뢰받는 행정과 일관성. 계속 뭐 우리 행정 수요자든 공급자들이든 뭐 언론이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뭐 또 다른 사연이 있어서 그냥 기존 업체 그냥 하는 거 아니냐 등의 쓸데없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못함으로써 또 신뢰도가 또 구 행정 신뢰도가 또 높아지진 않겠죠. 예, 그런 오늘 제 질문에는 다 그런 이런 계획과 우리 구 행정의 신뢰도를 좀 지키자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과 구집행부가 함께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는 합니까? 일단 구간 올해는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구간 조정을 해서 거기에 구간 조정을 하면은 지역이 바뀌니까 그 예, 인력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정적으로 수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 다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추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뭐 시기 있는 것도 전혀 몰라요.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 돼요. 과장님은 상반기라던데.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새로운 업체-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네요.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또 큰 변화고 작년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아니지만 경북 공고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또 공정한 뭐 사회를 건설한다는 입장에서도 구가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또 이게 공개 경쟁 입찰에 또 좀 모순되는 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쓰레기 봉투 가격이 우리 해운대구가 고시가 되어 있죠. 예, 뭐 제가 리터당 얼마? 예, 예. 우리 75리터가 한 3,000원대 그죠? 예. 제가 알기로.
그런데 우리 해운대 구민들, 주민세라는 구민들은 그 쓰레기 봉투를 정확한 가격에 우리가 고시한 대로 그 가격대로 다 사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일명 사업장 쓰레기를 수거할 때 불공정 사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때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시 가격 이하의 수거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기 들렸는데 그런 부가 조치나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구에서는 그 대형 업체에다가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고시 가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이든 용역업체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업체 간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저 구에서는 그럼 고시를 왜 합니까? 쓰레기 봉투 가격 고시는 그거는 어차피 이제 그 물량을 치우는 계약이거든요. 예. 저희 구에서는 봉투 대형 업체에다가 정해진 가격으로 구에서는 공급을 하고 어차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되게 불공정한. 잠시만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예. 김정우 의원님 1분 남았거든요. 예, 여기 정리가 마지막 필요할 것 질문.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남은 관계로 추가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괜히 우리 해운대구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 해운대구가 집행부들이 알고 있으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오명을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개선이나 전수조사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 회에는 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서로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국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구정을 펼쳐 나가야겠으나 그에 앞서 집행부도 예산 편성의 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주의와 그다음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